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버텍스 인덱스 버퍼에 담겨있는 정점과 삼각형 정보를 GPU에서 인풋 어셈블리 단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버텍스 쉐이딩이라는 단계에서 이 각각 정점들에 관련돼서 필요한 어떤 좌표계의 변환이라든지 정점을 조작하는 내용들이 이 버텍스 쉐이딩이라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점에 대한 정보가 처리가 다 됐죠. 최종적으로 이 녀석도 프로젝션 트랜스폼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이 2D로 전환이 가능한 형태의 좌표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립스페이스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점에 대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정점으로 화면이 채워지는 게 아니죠. 이 정점이 삼각형이 만약 이렇게 있다면 이 내부에도 이 내부에 어떤 색깔을 갖다 칠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내부에 색깔 칠할 때는 뭐 그냥 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 삼각형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부가 아마도 이 픽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픽셀과 어떤 픽셀이 지금 이 내부하고 겹쳐져 있는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정보들이 구성되는지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이 내부에 이제 색깔, 이 내부를 갖다가 뭔가 채워넣기 작업을 이제 앞으로 해야 나갈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죠? 단어도 되게 어려워 보이고요. 레스터라이제이션. 우리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어떤 픽셀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픽셀 단위로 이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이 화소라고 부르는 최소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위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이 하나의 픽셀에다가 하나의 컬러를 입력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레스터 장치라고 보통 불러요. 그 말 즉슨 뭐냐면,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많이 나왔을 때 이 말이 어려우면 어떤 픽셀로 화면을 채워넣는 장치구나. 그래서 어떤 이 3차원의 정점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정보가 드디어 픽셀화되는 이 단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봅시다. 이 정점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이 변환된 정점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어떤 정점과 어떤 정점이 연결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다시 조립한 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삼각형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것들 결정해 나가는데요. 자, 이 삼각형 내부를 차지하는 이 프래그먼트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프래그먼트는 아직 픽셀화 되기 이전 단계예요. 하나의 픽셀을 갱신하는데, 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자, 이걸 총칭하는 단어가 이제 프래그먼트라는 단어입니다. 프래그먼트라는 단어. 자, 아직 픽셀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좀 생소하지만 프래그먼트라는 단어는 앞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컬러 버퍼의 한 픽셀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컬러가 있겠죠. 또 노멀도 있고요. UV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컬러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잘 봅시다.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정점의 컬러들은 알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검정색이다. 자, 000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녀석은 흰색이다. 111이다. 그럼 이 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 이 정점은 색깔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자, 쉽죠? 000과 111, 1차원상의 정보의 중간의 값이니까, 자, 이 값을 더해서 나누기 위한 값. 0.5, 0.5, 0.5라는 값이 아마 여기는 채워져야 될 겁니다. 맞죠? 자, 글레이 레벨에서의 중간도 글레이 값이 되겠죠. 자, 이것은 1에 가까운 값이 될 거고요. 이 값은 0에 가까운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버텍스 정보가 있을 때 이 중간 값을 채워 나가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관을 한다라고 보통 불러요. 자, 영어로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자, 2차원 공간상에서 이 내부의 점들을 갖다가 이 보관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뭐 선형 보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쌍방향 선형 보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마 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외곽선을 어떤 식으로 뭐 블러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 그냥 픽셀 그래픽에서는 이 블러 처리 같은 거 안 하고 칠 거냐 할 때 우리가 보관이라는 컬러 블렌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보관보다 좀 광범위한 수학적 용어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정도 이야기합시다. 자, 그런 어떤 보관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각각 픽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쓸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칼날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말 값도 마찬가지겠죠. 이 노말은 지금 이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을 가리킨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떤 방향을 가리켜야 되느냐? 아마 이 방향을 봤을 때는 점점 조금씩 변해가서 결국은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런 벡터에 대한 보관도 또한 노말 값에 대한 보관, 또는 텍스처 좌표 UV 값 같은 경우에는 UV가 어떤 좌표로 매핑돼서 텍스처랑 갈 것이냐는 게 정점에만 부과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중간에는 어떤 텍스처를 들고 올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또 정해져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다 할당하고 저장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레스터 장기에서 1차적으로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우리가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질 수 없는 파이프라인의 어떤 연산들을 갖다가 고정되어 있다 해서 픽스드 파이프라인, 고정 파이프라인이 부르는데요. 자, 크리핑, 퍼스펙티브 디비전, 백페이스 컬링, 뷰포트 변환, 스캔 컨버전,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트 쪽 학생들은 뭐 이 단어까지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클리핑이란 단어나 컬링이란 단어는 아마 우리 뒤 강의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이것은 다시 나왔을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퍼스펙티브 디비전이나 뭐 뷰포트, 스캔 컨버전은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테크 쪽 학생들은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듣는다면 아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여튼 프래그먼트란 것, 이건 뭐냐면 이제 픽셀화 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정보들, 자, 픽셀에 해당되는 녀석들의 이 정보들이 자, 보관 기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고, 또 다양한 어떤 고정 파이프라인의 연산이 레스터화 단계에서 일어난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등장한 것은 이제 픽셀 값으로 이제 결정 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최종 컬러를 결정하게 될 건데, 이걸 갖다 우리가 픽셀 쉐이더라고 부르고요. 자, 정확한 용지는 프래그먼트 쉐이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픽셀화 되기 전에 쉐이딩 단계이기 때문에, 자, 프래그먼트 정보를 통해서 어떤 내부의 값들을 결정해내는 이 단계가 자, 프래그먼트 쉐이딩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픽셀의 컬러 값을 결정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으로 넣은 뭐 여러가지 속성들, 머티리얼의 속성, 자, 여러가지 맵들 있죠? 텍스처, 라이팅, 그리고 특정한 룩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입력을 넣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텍스처 맵, 알베도나 뭐 다양한 어떤 맵의 형태로 스페큘러나 뭐 이런 값들을 넣죠. 자,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컬러가 결정되는 단계가 이제 픽셀 쉐이더 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단계이고요. 픽셀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PU가 실제로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게 바로 이 픽셀 쉐이딩 단계입니다. 버텍스 쉐이더에서 버텍스를 갖다 제어하는 걸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픽셀을 갖다가 그 변화시켜서 칠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픽셀 쉐이더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버텍스 쉐이더 만들 수 있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또 픽셀 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 코딩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코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GPU에서 우리 프로그래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쉐이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픽셀 쉐이더에서 뭐 한다고요? 프로그래먼트 정의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입력 값들 가지고, 자, 컬러 값들을 갖다가 각각 개별적인 버텍스 내부의 컬러 값들을 결정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에 그려질 이제 컬러 버퍼에다가 값들을 갱신해야겠죠. 그때 오브젝트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건데, 어느 녀석이 앞면에 있고 어느 녀석이 뒷면에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서 픽셀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이게 이제 렌더 타겟 아웃풋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앞에서 결정된 프래그먼트와 그리고 현재 이전의 프래그먼트를 통해 들어온 즉 컬러 버퍼에 저장된 픽셀 중에서 자, 둘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뭡니까 블렌딩을 통해 가지고 이들 색을 결합해서 컬러 버퍼를 갱신할 수 있겠죠. 자, 이미 미리 이런 삼각형들이 그려진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이 프래그먼트 버퍼를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미 컬러 버퍼에 정의된 것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자, 이걸 깊이값 통해서 체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눈에서 앞 녀석과 뒷 녀석이 있을 때 앞 녀석이 먼저 그려져야 되고 뒷 녀석은 가려지잖아요. 가려지는 거 그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인데요. 이 뎁스 테스트, 우리 집어퍼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집어퍼링이라는 뭐 그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을 앞에 그릴 것이냐 결정들도 자, 이 출력 병합 단계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비추게 되어 있잖아요. 트랜스페어런트한 거는. 자, 그럼 알파 값에 대한 알파 테스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텐실 버퍼를 이용한 스텐실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자, 지금은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튼 어떻게든 이런 여러가지 오브젝트 삼각형들을 갖다가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에 갱신할 결과물 갖다가 출력들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단계가 렌더 타겟 아웃풋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이것으로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략적인 이야기들 갖다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인풋으로 들어온 녀석이 무엇이다, 실제 데이터가 버텍스 인덱스 버퍼에서 들어와서 이 버텍스 정보들 갖다가 결정해내는 버텍스 쉐이더 단계,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내부의 정보들을 결정하는 레스터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이 값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픽셀 쉐이더 단계, 그리고 여러가지 결론된 내용들을 갖다가 최종적인 컬러 버퍼에 갱신시키기 위한 렌더 타겟 아웃풋 단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딱 이해하시고, 다음 주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최적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